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이라고 그러죠. 히토류가 뭐 엄청나게 그 히토류보다도 더 중요한 헬륨3라는 자원입니다. 여기는 지금 지구상에는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광물입니다만은 달에는 약 100만 톤. 근데 이제 또 책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인문학에서 접근하고 천문학에서도 진짜 우주를 우주 물리학자처럼 정리하셨다고. 우주의 천문학을 정리하고 정치학에서도 접근을 하고 또 경제학에서도 접근을 했어요. 이렇게 카테고리를 아주 차별적으로 잘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? 그 우주라는 게 굉장히 신비하지만은 굉장히 광대하고 정말 그 끝이 없는 무한한 그 존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우주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 몇 가지 그 개념으로 구분이 됩니다. 우선 뭐 그 유니버스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 이 유니버스라는 개념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, 삼라만상을 갖다가 뜻하는 그 광활한 그런 그 개념입니다. 그리고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그 천문학에서 말하는 그 우주 공간, 그러니까 카르만 라인, 지구 상공 100km 까지 바깥 세상, 이걸 이제 그 스페이스라고 그러고, 나머지 이제 코스모스라는 그 개념도 있는데, 뜻 자체가 어떤 질서,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칼 세이건도 코스모스라는 그 책을 만들었었는데, 칼 세이건이라는 분은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. 정말 참 저 천재적인 그런 그 분이었는데,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천문학을 공부하면은 정말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. 왜냐하면은 우주란 그 너무나 광활한 존재이다. 약 80억 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존재는 정말 우주의 극히 일부에 그 지나지 않는다. 이 지구는 사실 그 태양계의 한 행성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 태양계의 그 중심인 태양이 우리 은하에 속하는 항성 중에 하나의 항성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근데 우리 은하에는 약 수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. 지구는 항성도 아닌 태양을 도는 행성에 불과한데 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우리 은하에 수천억 개가 있다. 근데 또 우주에는 이런 우리 은하 같은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.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가 그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정말 티끌과도 못하다. 뭐 하늘 그런 우주를 공부하면은 인간의 나약함이라든지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저술도 하셨고 그런 뭐 말씀도 남겼는데. 그런 그 철학적 의미도 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뭐 인문학에 한번 그 담아보려고 그랬고, 또 그 정치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우주 패권, 뭐 나사의 역할,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주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그랬고, 그리고 천문학은 그게 이제 그 메인이겠죠. 어떻게 보면은 메인인데 사실 뭐 저는 그 기본적으로 천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천문학에 대해서는 가장 좀 아까 또 모두에도 말씀했다시피 그런 좀 가장 좀 에센스가 되는 것들만 몇 가지 이렇게 그걸 좀 담아봤고 그리고 이제 우주의 경쟁은 뭐 제가 이제 뭐 경제학도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점차 그 우주 개발의 그 목적과 이런 것들이 경제 쪽으로 그
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차원에서 우주 그 개발의 경제적 중요성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우주의 경제학으로 그렇게 한번 딱 카테고리를 해서 분류하시니까 시각이 생기는 거죠. 예, 아주 좋았습니다. 이게 참 이런 접근이 그 왜 그러냐면 우주 그러면 그냥 천문학으로 접근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인문과 천문과 정치, 경제 이렇게 묶어서 그 묶는다기보다는 각각에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전체에 융합되니까 아주 융합 산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 스페이스X, 블루 오리진, 버진 갤럭틱 아주 잘 하고 있죠. 사실 뭐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우주 산업의 비즈니스 발전 모델 우주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까요? 현재도 뭐 우주 산업이 태동을 해가지고 그 시장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뭐 우주 산업 그러니까 한 2030년 경에 가면은 그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갈 걸로 이렇게 봅니다. 근데 1조 달러라는 게 뭐 천조, 뭐 한 300조 이렇게 되죠. 근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한 5천억 달러 됩니다. 아니 반도체보다 크다는 반도체의 2배가 넘게 될 거라는 거죠. 몇 년 가지 않아 가지고 10년 안에. 예, 그렇죠. 10년 안에. 그만큼 이제 우주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확장될 거다. 왜냐면은 뭐 이제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가 우주가 아닐 건가 할 정도로 그 우주 산업에 대한 그 전 세계의 관심 뭐 이런 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비즈니스 그 모델 유형을 이렇게 몇 가지 보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제조업이 그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겁니다.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누리호를 만들 때 그 들어간 그 누리호 제작에 들어간 부품 수가 약 37만 개였다고 그럽니다.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약 2만 개. 2만 개. 그리고 항공 그 산업이 한 20만 개. 20만 개. 그러니까 훨씬 더 다른 어떤 그 분야의 기계공업보다도 많은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그 산업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주 관광, 택배 산업이 앞으로 유망 산업. 그건 뭐냐면은 지금 그 사실 그 스페이스X가 그동안에 그 우주 택배 사업을 갖다가 2000년도부터 그 자기 발족하면서부터 사실 그 수행을 해왔더랬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여러 가지 그 우주인들이 그 연구 활동 하는 이런 그 각종 물자들을 갖다가 그 실어 나르는 그런 그 역할을 갖다 해왔던. 아마존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스페이스X가 앞섰네. 그 이제 우주 그 비즈니스에서는 아마존이 조금 스페이스X에 밀렸다고 이렇게 평가를 그 하고 있습니다. 대신 이제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는 달의 정복이랄까 이게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매년 그 아마존의 주식을 약 10억 달러를 팔아가지고 달 우주 개발 그 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. 달에 가서 뭐 하려고요? 그러니까 우선은 뭐 달 여행 사업이 있고 또 달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자원들이 그 많이 있거든요. 뭐 히토류 이런 게 있어요. 뭐 그 히토류 그 뭐 지금 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이라고 그러죠. 히토류가 뭐 엄청나게 그 매장에 돼 있고 그 히토류보다도 더 중요한 뭐 그 자원들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은 헬륨-3라는 자원입니다. 여기는 지금 지구상에는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광물입니다만은 달에는 약 100만 톤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헬륨이 원래 기체 아닌가요? 근데 그게 이제 헬륨-3는
이게 거의 그 자원화돼 가지고 있는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면은 핵융합 발전에 핵융합 발전에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자원만 있으면은 이제 세상은 에너지에 대한 어떤 걱정은 뭐 무조건 달에 가야 됩니다. 그러면 그런 그 중요한 자원들이 달에 많이 그 매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달에 그 관심을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. 지금 그 달에 그 서로 누가 그 달 정복을 먼저 하느냐 선점해서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뭐 예를 자원 개발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질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그 달 패권 경쟁이 중국과 그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그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헬륨3는 가져와야 되겠는데요. 우리가 핵융합 발전 앞서가야 됩니다. 뭐 우리도 이제 2032년에는 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죠. 뭐 지금 현재는 그 탐사선만 정도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. 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우주에는 우리가 그 생각 못한 또 그런 귀중한 희귀 광물들, 자원들이 행성이나 위성들에게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얕은 그 우주 패권 경쟁에 빨리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도 그 경쟁에서 뒤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. 정말 너무 솔깃합니다. 왜 달에 가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히토리부터 헬륨3부터 지금 미래가 거기 달려 있네.